오늘은 돈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 돈이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돈 있으면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강남 집값이 오른 거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뭐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문재인 엄청 까이죠. 뭐 깔만합니다. 저도 까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강남 집값 올라갔고 이제 자기 집값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같은 정부가 한 번 더 들어오든지. 근데 뭐 경제고 국방이고 뭐 외교고 다 엉망진창 내놓고 자기 집값 하나 오른 것만 가지고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오라 그러면은 저는 이민 가고 말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주식으로 돈을 증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동산은 뭔가 좀 뻥튀기 느낌이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586 세대 때들은 그 사람들의 계급이 사실은 부동산에 의해 결정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출발을 했어도 뭐 돈을 뭐 335 모아가지고 자그마한 부동산이라도 한 개 사고 또 부동산이라도 한 개 사고 했는 사람들, 땅을 계속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계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는 다 헛소리고요. 출발선상이 전부 다 바닥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부동산이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 이제 제일 큰 돈의 그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들어오는 세계는 어느 지역에 사는가가 아니라 저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가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회사죠. 결국 회사고 서비스를 잘 제공해줄 수 있는 회사는 주식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주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사 모으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에 주정차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단속 쳐다보지도 구간입니다. 않고요.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목돈을 한꺼번에 뺑뺑 내듯이 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벌어들인 수익의 한 20% 정도를 주식에다가 사고 또 주식에 사고 또 주식에 사고 또 주식에 사고 또 주식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형태입니다. 팔지는 않고요. 그냥 사기만 합니다. 그거를 제가 한 20년 앞으로 2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년 정도를 부지런히 이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의 요동을 안 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이런 걸 가치 투자라 그러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 어디 주식을 사야 되냐? 그 네가 생각하는 주식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주식 종목은 뭐냐? 예,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 지금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전부 다 한국이 전부 다 땅바닥을 치고 경제 성장률 2.0 못 찍는다 그러죠. 경제 성장률 2.0 못 찍는 거는 뭐 근데 이미 하향 조정 지금 뭐 몇 년째 하향 조정.
계속 하향 조정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전에 굴러오던 가락으로 버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와르르르 무너질 순간이 멀지 않았다, 뭐 그런 기사가 엄청 나와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이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의 우리가 허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허점이 있고 이러한 허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준 시련이 우리를 지금 물밑에서 성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이 부패를 할 때마다 저쪽에 이제 북방 민족들이 와갖고 중국을 한 번씩 휘젓습니다. 다 휘젓고 가면 중국이 또다시 새롭게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새롭게 발전하고 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휘저어가지고 또 새롭게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사람들을 항상 튼튼하게 해주는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위기인데 이때 물밑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2015년 말부터 2016년 중반까지 임플란트가 엄청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엄청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로 실패를 하는구나. 그때 엄청 괴로웠어요. 임플란트 심는 거마다 실패를 했더니 이게 제가 이때까지 통법대로 심은 방식에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교정 같은 것도 교정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저는 그러한 물밑 성장을 겪고 있다. 막 이렇게 새로 자세를 바꾸면 잘 안 나갑니다. 원래 수영도 자세를 바꾸면 잘 안 나가요. 하던 대로 해야 잘 나가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더 나은 방향이 있어서 그쪽으로의 개선을 할 때 반드시 오차가 발생하고 시련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 강제로 주어지든 아니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저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 시간 조금 지나면 해 뜨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그런 거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조금 5분 10분 지나면 이제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나면 내일 아침 해가 뜰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이 어두워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경제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가 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 많이 넣고 있어요. 계속 떨어진다 하니까 아이고 좋아하면서 또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 또 하향 조절, 예 그럼 또 넣죠. 그래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돈 넣고 계속 넣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미친놈 아니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꽤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막 꼬라박고 있는 주식에다가 돈을 더 쓰는 거는 확실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